술은 풍류와 흥취. 고전에서 술은 다 좋은 겁니다. 자, 장기주사는 풍류고, 그 다음에 정철 있죠. 정철에 이렇게 해서 BTS라고 씁니다. 정철은 조선시대의 BTS급, 정말 말 그대로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조를 또는 가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혹시 타임머신이 개발되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러면 조선시대 선조대로 가서 정철을 찾으세요. 뭐 이제 말은 통하겠죠? 혹시 정철 아세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양에 있는 아무 주막에 가면 물어봐서 정철 어디 있어요? 아까 한 잔 먹고 절로 갔어. 그럼 이렇게 따라가서 아저씨 혹시 정철이세요? 왜요? 내가 정철이요. 당신 누구야? 누구긴? 죽여버리세요. 그래야 유튜브 이런 거 괜찮나? 때리세요. 그래서 팔을 부러뜨리세요. 시 못 쓰게. 정철이 팔을 못 쓰잖아? 그러면 뭐니? 가사라는 과목이 없어져요. 가사 영역이 없어. 워낙 잘 써서. 이분 아니면 별로 낼 게 없거든. 그리고 시간 남으면 복일도로 가세요. 전남 복일도로 이렇게 가서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배 타고 이제 막 어부사시사를 지으려고. 그 아저씨는 윤선도라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는 어부사시사를 40수를 지었어요. 봄 10개, 여름 10개, 가을, 겨울 총 40개 지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지었냐고요? 유배 가서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시조만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서 혹시 죄송한데 윤선도예요? 예. 팔만 팔 못 쓰게. 그리고 시간 남으면 어디를 가요? 다시 한양으로 올라와서 김만중 구멍 썼던 사시남정이 썼던 그리고 허균 이 둘을 팔 작살내야 돼요. 그분들은 한글 소설의 대가. 또 시간 남으면 김시습 찾으세요. 만복사 저포기 이세규 장군 쓴 김시습 찾고 박지원 찾으세요. 허생전 양반주 썼던 박지원 찾아서 또 이 네 분을 이렇게 팔을 못 쓰게 하면 고전 소설이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팔을 부러뜨려야 돼요. 6개월 조선시대 가면 혹시 또 시간 남으면 얘들아 중국으로 가세요. 중국으로 가서 황건적인 난이 내려갈 때쯤 되면 두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두보라는 사람은 진짜 두 팔다리를 사지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진짜 막 이해가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황건적의 난이라고 했잖아. 노란 두걸 쓰고 막 하는 그 난리에 그 전쟁통에 피난을 가면서 그 막 화살 빗발치고 막 칼 막 나무하고 피 튀기는 그 와중에 이 두보라 아저씨는 이천수를 썼어요. 한시를 이해되니? 도망가면서 춤망 이러면서 막 추는 거야. 무게주세요. 저 팔을 부러뜨리세요. 그리고 또 이와 쌍벽을 이뤘던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태백으로 잘 알죠? 그 아저씨는 그냥 놔두고 오세요. 괜찮아요. 그 아저씨는 배 타고 이렇게 놀다가 술 많이 먹었거든요. 배 타고 가다가 좋은데 발이 강물했던데 달 던져야지 하고 달 던지다가 죽은 분이에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죽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면 되죠. 아울러 정철도 술 정말 좋아했거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왜 BTS냐? 이 장진주사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의 서막을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타임머신에 있으면 가서 사설시조 길잖아. 어렵잖아. 평시조는 간단한데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를 쓰신 분이 바로 정철이고 그 노래의 제목이 장진주사입니다. 뻔하죠? 뭐니? 술 먹고 죽자 이게 주제입니다. 자, 한 잔 먹새그려 꼭 꺾어 사는 계산입니다. 계산하면서 무진 먹새그려. 자, A B A 한 잔 먹새그려 A 또 한 잔 먹새그려 A 꼭 꺾어 산 계산하면서 B 무진 먹새그려 A B A 창내고저 이내 가슴에 창내고저 뒤에서 배우게 되죠. 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니? 귓돌이 어여쁘다 자기돌이 이상샘 돼지 같은 이상샘 이런 것들 이상샘 뭐 그만 먹어 배 터지겠다 그만 먹어 이런 것들이 다 AABA입니다. 그리고 왜 이 술이 풍류냐 흥취냐 면 여기 보세요. 꽃을 꺾어서 뭐 한다는 얘기니?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꽃을 꺾으면서 내가 몇 잔 먹었는지를 신경을 쓰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못할 정도 되면 술을 더 먹어 안 먹어? 안 먹겠죠. 왜? 취했으니까. 취하면 이게 아니죠. 완전히 취해서 야
네가 내 아버지야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꺾어서 한 잔 먹었어? 나 한 잔 먹었네 하고 딱 꽃 넣고 또 한 잔 먹었어? 넣고 한 잔 먹었어?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면서 하면 안 취하고 즐겁게 이제 좀 알딸딸한데 그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 먹는 것처럼 와인을 막 취하려고 먹진 않잖아요. 와인 내가 먹고 싶어 야한 잔 더 이런 걸 없잖아. 그냥 봉주 뭐 저빠서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먹잖아. 막 이렇게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 또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108배라고 아니? 108배가 뭐야? 부처님 앞에서 108번을 소원을 빌면서 뭐 하니? 절하는 거죠.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 되게 막 108배 하면 허리도 아프고 한 시간 넘어 걸려요.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거든. 특히 쌤은 이게 잘 안 접혀요. 다 구부리 진짜 뿅 이렇게 하면 사람 미쳐요. 108배를 할 때 거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념무상을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그 생각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8배를 해야 그 진정성을 부처님이 알아서 들어준다 이렇거든. 근데 108배를 세야 되지 않아? 막 이렇게 막지만 무념무상으로 무한지경을 하면 내가 몇 배 했더라? 좀 더 다시 해야지. 7, 4배, 6배 이러고 있으면 무념무상이 아니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 혹시 스님들 목에 이렇게 목걸이 달고 있는 거 봤니? 요게 뭐니? 요게 염주라고 해요. 염주야. 생각의 구슬이야. 그거가 108개예요. 그 108개의 염주에 동그랗게 구슬 같은 108개의 염주에 요렇게 구슬이 이렇게 매어져 있는데 맨 처음에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절하기 전에 어떻게? 염주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방석 이제 포단이라고 하는데 붉은 방석에 이렇게 합장구가 해서 이제 뒤에서 스님이 옥탑을 치거든요. 살쪘을 때 잘 되는데 하고 108배 하라 그래. 그러면 108배 합니다. 자, 한번 절했죠? 그리고 올라왔죠? 1배 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돌립니다. 빨간색에서 이렇게 돌리면 한 배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할 때마다 돌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칠 때 땀이 뻘뻘 날 때 눈 이렇게 보면 빨간 게 여기 와 있어요. 다 돼가네. 해서 108배 하면 부처님이 그래 고생했다. 내가 소원을 들어주기에는 너의 소원이 너무나 크구나.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 부처님하고 얼마 하니? 108배에서 안 되면 300배 6시간을 무셔버려요. 부처님 허리가 나가겠어요. 300배 했어요. 또 안 돼. 네 소원이 대한민국의 통일이라고 하니 내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부처님 몇 배 해요? 1박 2일 코스죠. 1080배입니다. 1080배. 밥 먹고 뭐 하세요? 절만 다이어트 딱이에요. 막 땀 뻘뻘 막 선생님 중간에 밥은 안 먹나요? 밥 먹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108배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럼 잊어버리지 않나요? 염주 있잖아요. 했죠? 이것도 안 되겠다. 내가 대한민국 통일을 들어주겠지만 세계 평화를 뭐 얘기하는 너는 내가 못 알아주겠다. 몇 배? 3000배. 보통 왜 임신이 안 되는 어떤 옛날에 그 면역집, 그 부잣집 마나님들이 3000배 하러 가서 그 큰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도 가끔 야담에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 3000배까지 해요. 이걸 언제 그럴지 몰라요. 이해되니? 그래서 왜 막 100일이도 한다는 게 이런 거야. 3000배까지 했어요. 소원도 안 들어. 그거 얼마? 1800배? 안 해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러면 부처님께서 네가 한 거 3000배 해도 안 들어줄 소원이니 헛고생 그만하고 집에 가라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얼마나 소망이 그렇습니까? 자, 어쨌거나 장기주석 술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신이 나죠. 쌤은 술을 무척 좋아합니다. 얘기는 좀 잘 알고 계시죠? 술 먹고 들어간 수업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쌤이 옛날에 음주 수업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유튜브라서 참 얘기 못하겠네요. 나중에 조금은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또 보는 애들 뭐야 이러고 하겠지. 자,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먹고 술 먹으면서 무구무지 먹세그려. 자, 이 몸 죽으려면 잘라. 가정 나옵니다. 이 몸 죽은 다음에 지게 위에 거적대기 가만히를 덮고 줄이려 이렇게 막 똥똥 동여매서 매여 가나하고 가나 옆에 표시.
자, 가정을 했어요. 이 몸이 만약에 죽은 후에 죽는다면 지게 위에 그냥 가만히 덮어서 꽁꽁 묶어서 매어서 가나까지는 무슨 죽음이냐면 이건 가난한 죽음입니다. 초라하고 가난한 죽음이 여기까지예요. 다음 유소보장은 아주 화려한 관을 얘기합니다. 막 술이 엄청 많은 유소보장에 마늘이 우러르고 가나까지 잘라. 여기는 무슨 가나냐면 가난의 반대말이죠. 화려한 죽음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이 몸 죽은 다음에 지게에 가만히 덮어서 가난하게 장례를 치르러 가나, 안 그러면 유소보장에 화려한 관에 장례를 치르러 가나. 언제니? 죽은 다음이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이 몸 죽은 후에 초라한 가난한 죽음이든 화려한 죽음이든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 뭐니? 살아있을 때 즐기자 이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가난하고 죽은 다음에 화려한 거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뭐 더 잘하고. 내가 저번에 그 홍시 나오는 거 기억나니? 반중 조홍담이 할 때 그때 효리에 대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니?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사상에 정말 막 산에 집비 놓고 맛있는 거 그거 다 산 사람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추모하려면 살아계실 때 드시고 싶은 거 한 번 더 택배로 보내고 한 번 더 이렇게 내가 정성스럽게 해서 갖다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면 후회가 없어. 근데 꼭 잘 못한 사람들이요. 장례식장 가면 엄마 아빠한테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걸 그렇게 흘린다? 나 그거 보면 꼴 보기 싫어요. 왜 후회해? 효대의 방법 몰라? 요만큼만 시간 내고 요만큼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시간 내서 여행도 가고 엄마 아빠랑 얼마든지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보면 본인들이 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핑계 쳤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제가 맛있는 것도 못 사드리고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왜 그런 말을 해? 시간 있을 때마다 요새 택배 얼마나 잘 됐어. 보내드리면 되고 엄마 잘 먹었어요? 어이야 맛있더라 또 사줘? 아이고 어머니 이제 그만 좀 드셔. 이렇게 해야 진짜 효거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가난한 죽음이든 또 화려한 죽음이든 뭔 의미 있어. 그리고 죽은 그 무덤에 어옥새 속색 다 새들입니다. 떡갈나무 백양숲에 가기만 하면 뭐가 이 관들이 가기만 하면 거기에 그 무덤가에는 누런 해 있고 흰 달 있고 가랑비도 있고 붉은 눈도 내리고 소설이 바르면 회오리 바랍니다. 회오리 바람 불 때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변에 이렇게 비 오고 바람 불고 할 때 내 죽은 다음에 누가 한 잔 먹자 할거 소리법이죠. 누가 한 잔 먹자 하겠느냐. 죽은 다음에 누가 먹자 그래. 뭔 말인지 되니? 도대체 누가 한 잔 먹자 할거. 하물며 내 무덤에 죽은 내 무덤에 잔나비는 뭐니? 원숭이를 얘기합니다. 원숭이라는 당시에는 희귀한 동물이었는데 희귀한 동물이 원숭이가 휘파람 불고 있어요. 뭐라고? 야 한잔하자. 아이고 나 한잔하고 싶은데 못해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뭐니? 니우친들 어떠하겠느냐. 어떻게 하니? 그럼 죽은 다음에 내가 술 안 먹고 이런 내 무덤가에서 술 안 먹고 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하면 무슨 의미 있니? 살아있을 때 먹자 이 얘기죠. 그럼 말 그대로 건축합니다. 건축함.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술은 뭐니? 무조건 풍류 흠칩니다. 술은 거적되게 가는 북쪽은 뭐니? 초라한 죽음, 가난한 죽음이고요. 유소보장하는 것은 아주 화려한 죽음이 됩니다. 주요 포인트는 바로 감각적이고 반복적이고 대조적이고 열거적. 주제는 술로 인생 유산을 해결한다. 발이 열고 무슨가? 술을 권합니다. 건주가. 술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조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주사 별표입니다. 좀 길었죠? 최초의 사설시조라. 글씨 잘 나오나요, 선생님? 자, 다음 작품으로 쫙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쭉. 엄마. 자, 창내고자 할게요. 아까 했습니다. AAB.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AAB. 네. 고무장기, 세살장기, 들장기, 열장기까지 자릅니다. 이게 창문의 종류입니다. 창문에 고무장기도 있고 세살장기도 있고 아주 간살로 만든 그리고 들장기도 있고 그 들창문 맨 위에 있는 거 열장기 문 창문인데 여는 장기
그 다음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는 장치입니다.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창문을 달려고 이게 경첩이라고 있거든요. 그 경첩을 암돌적이, 수돌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니? 이렇게 쇠를 달아야죠. 손잡이를 달아야죠. 그게 배목걸쇠입니다. 그러니까 경첩, 즉 암돌적이, 수돌적이와 이 쇠 손잡이를 장돌이는 망치입니다. 망치로 뚝딱 박아서, 뚝딱 어디서 뭐죠? 장돌이는 망치, 뚝딱은 어디서 뭐 뚝딱 박아서 이네 가슴에 창 내보자 할 때 저기 이네 가슴은 가슴 밑줄, 창 낸다 밑줄. 자, 가슴이 이제 마음인데요. 에 뭐를 낸다? 창을 낸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가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가슴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왜 가슴이 답답하다 할 때. 그래서 얘들은 추상적 개념입니다. 얘를 눈에 보이는 구체적으로 또 시각화 시키고 있죠. 요걸 이제 변형시킨 건데요. 가슴에 창을 낸다, 마음에 창을 낸다는 변형시킨 건데, 이거 우리 전에 배운 거 있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황진이 작품 속에서 뭐 있니?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야. 요거 기억나니? 그래서 한 번 더 촬영한 거 다 보라고 한 얘기입니다. 캄캄한 밤을 베대. 이런 거야. 자기야, 이제 걱정하지 마. 마음을 내려라. 그러면 마음을 내려놓는 건 말이 안 되죠.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3부에서 보겠습니다.